안녕하세요. 이노쌤과 함께하는 10분 경영학 첫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할 거고, 아무래도 첫 번째 시간이다 보니까 이제 경영학이 뭔지, 경영학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도대체 이 경영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 역시나 경영학은 뭐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전 일반적으로 뭐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영 현상을 이해하는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경영 현상을 이해하는 학문이라고 했을 때 모든 키는 경영 현상이라는 네 글자에 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경영 현상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경영과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 두 개의 의미로 볼 수 있게 될 텐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현상이라는 것은 의사결정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그렇다면 그 의사결정을 한다면 그 의사결정을 누가 할 것이냐라는 거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어떤 단어가 해주게 되냐면 경영이라는 단어가 해주게 되죠. 그래서 경영현상이라는 것은 기업의 의사결정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의사결정이라는 것 안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두 가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기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우린 지금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의사결정이 어떠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굳이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우리들,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분명히 의사결정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들 이야기 가지고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어떠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파악해 볼 수 있을 텐데, 이 의사결정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두 가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한 가지씩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했던 의사결정에 대한 경험들을 떠올려 보시면 혹시 아무 목적 없이 의사결정이라는 걸 해본 적이 있으실까요? 그렇지 않으시죠? 항상 의사결정에는 분명한 목적이라는 것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사결정에는 일단 목적이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역시나 여러분께서 하셨던 의사결정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혹시 숨을 쉴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본 적이 있으실까요? 아마 쉽지 않은 경험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한편으로요, 스마트폰을 어떤 브랜드를 구입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본 적은 있으실까요? 일반적으로 이 의사결정에 대한 경험들은 다 있으세요. 그러면 숨을 쉴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은 하지 않으시면서 스마트폰을 어떤 브랜드를 구입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은 왜 하시는 걸까요? 그 두 가지 문제를 경영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숨을 쉴지 말지 의사결정한다는 거, 여기서 그냥 숨을 쉰다는 것은 공기라는 자원을 소비하는 행위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그 공기란 자원을 얼마나 가지고 계실까요? 아주 많이 가지고 계시겠죠. 이에 반해서 스마트폰을 어떤 브랜드를 구입할지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는 화폐라는 자원을 소비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화폐라는 자원을 얼마나 가지고 계실까요? 네, 이건 바램과 현실의 차이가 좀 있죠. 바램은 무지하게 많이 가지고 싶으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네, 이게 바로 의사결정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가 돼요. 결국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한정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이라는 것 안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두 가지가 목적이라고 하는 것과 한정된 자원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 왔어요. 그럼 이제 이걸 다시 기업의 문제로 바꾸면 기업은 달성해야 될 목적 또는 목표라는 걸 가지고 있을 거고, 그 목적 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기업은 뭘 고민해 줘야 될까요? 이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줘야 되는 거고, 그게 바로 경영 현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일단 기업이 뭔가 할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은 뭘 가지고 있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목적과 한정된 자원 또는 목표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적 또는 목표라고 하는 것과 한정된 자원이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당연히 뭐 해야 될 거라고요? 기업은 목표를 또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당연히 어떻게 써야 될까요? 잘 써야 돼요. 아니요. 사실은 잘 쓰는 것보다는 가장 잘 쓰는 게 더 중요해요. 물론 잘 쓴다는 표현 자체가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잘 쓴다는 것보다는 가장 잘 쓰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게 바로 경영 현상이라는 것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경영 현상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업 목표 달성을 위한 한정된 자원의 최적 배분 의사결정 가장 잘 쓴다는 것이 최적 배분 의사결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결국 경영학이라는 것은 기업 목표 달성을 위한 한정된 자원의 최적 배분 의사결정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영학은 기본적으로 모두 4개의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4개의 분야를 가지고 있냐는 건데 역시나 경영학 관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언급되는 자원이 모두 4가지예요. 그리고 그 4가지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첫 번째 원자재라는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원자재라는 자원을 최적 배분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다루어야 될 거고 그러한 부분을 다루는 쪽이 생산 운영관리 또는 생산관리라고 이야기하는 분야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은 화폐 또는 재무적 자원 또는 자본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본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가장 잘 쓰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고민을 다루고 있는 분야가 재무관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업은 사람, 인적 자원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인적 자원을 가장 잘 쓰는 최적 배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어야 할 거고요. 그러한 고민을 다루고 있는 분야가 인적 자원 관리 또는 인사 관리라고 이야기하는 분야가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업은 상품이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상품이란 자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상품이란 자원을 가장 잘 파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어야 할 거고요. 그러한 고민을 다루고 있는 분야가 마케팅이라는 분야가 돼요. 그래서 경영학은 기본적으로 생산 운영관리, 재무관리, 인적 자원관리, 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하는 4개의 분야가 가장 기본적인 분야가 되는 거고 이 4개의 분야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여러 가지 분야들이 추가적으로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면 조직 행동론이라는 분야도 있고요. 경영과학이라는 분야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학과, 경영정보 시스템이라는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 경영전략이라는 분야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관계는 제가 다음 시간에 경영학의 접근 순서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이번 시간에는 가장 기본적인 경영학의 분야는 크게 4가지 분야, 생산 운영관리, 재무관리, 인적 자원관리, 마케팅이라고 하는 4가지의 분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요 정도 말씀드리면 경영학의 문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 잡아드렸다고 보여지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